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 앞두고 초선 의원들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 혁신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내기도 했죠. 직접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출마하겠다는 의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당권 경쟁에 뛰어들 유력 후보로 알려지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뛰어드는 당권 경쟁에 뛰어들 유력 후보로 알려졌다. 이거는 팩트입니까?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최고위원을 굉장히 많이 해봐가지고요. 나가려면 무조건 당대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근데 그걸 진담으로 듣고 썼군요. 왜냐하면 실제로 진담성이 들어있는 것이 진담성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 당에서 최근에 보면 저희 지지층이 이제 60대 이상이 전통적 지지층과 거기에 더해서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게 20대 30대 젊은 지지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당이 이거를 계속 이끌어갈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좀 고민해야 되고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당 대표에 도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고 그건 고민하지만은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소명의식은 있습니다. 2030의 지지가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 물 들어올 때 노 줘라. 그래서 노를 줬겠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이게요. 저희 당 전체를 볼 게 아니라 지역구만 관리해봐도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회식을 갈 때 20대 30대 당원들과 60대 70대 당원들이 공통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게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아, 그래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60대 70대 그러면은 좀 전통적 보수 그러면은 다소 전체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이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자 이런 취지가 좀 있는 반면에 사실은 전체주의 아시겠지만 전체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라서 완전 다르죠. 근데 이게 흔들리는데 그리고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성격이 약간 좀 같이 녹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 제가 가끔 비유하는 게 볼링 칠 때 핀이 양쪽에 하나씩 남으면 굉장히 그 스페어처하기 힘들거든요. 저희가 선거 때마다 이제 20대 30대가 추구하는 바와 60대 70대가 추구하는 바를 하나의 어떤 담론으로 담아내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둘이 생각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뭐 야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자는 취지에서 하나의 틀 안에 묶일 수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방역 이런 부분만 해도요.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의견이 강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 중에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아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예를 들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우리가 어쨌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방역이라는 목표를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감수되지 약간 이런 취지로 다르게 반응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묶어내는 게 앞으로 저희 당의 큰 과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원내 의석도 그렇고 전통적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은 많았는데 또 이 젊은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선거 때나 뭐 유세차에 올라가가지고 그 목소리를 한껏 낼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선거가 없을 땐 그럼 어떤 방식이고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갈 것이냐는 진짜 고민이죠.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초선 의원들이나 젊은 2030 세대가 참여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까? 선거 다음 날부터 저희가 이 심각성을 인식했고요. 왜냐하면 그 선거 결과에 오히려 72% 가까운 20대 남성이 특히 저희를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두려워하면서도 또 굉장히 기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거의 끌어올 수 있는 지지율 다 끌어온 거 아니냐라는 인식과 더불어 반대로 이 지지율은 우리가 또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언제든 흩어질 수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선거 다음 날 바로 저희 당의 뭐 주호영 대표나 정양 사무총장과 논의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당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의견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해서 그 젊은 사람들의 토론 배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추진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 왜 20대 남자, 30대 남자들 또 뭐 여성까지 다 포함합니다만은 2030이 국민의힘을 찍었는지 어떤 원인 분석은 돼 있습니까? 저희도 분석 중이고요. 예. 다만 저희가 지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예. 어쨌든 최근에 재작년부터 저희가 연말에 여론조사하고 이러면요. 예. 4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계급 갈등 이런 것들이 좀 크다. 갈등의 요소로. 그렇겠죠. 이런 조사가 있었고요. 예. 5, 60대 이상으로는 이념 갈등 이제 아니면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주요 갈등의 요소였다. 예. 근데 20대에서는 그 경제적 갈등과 더불어 가지고 젠더 갈등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 여론조사 잡혔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번에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은 그 젠더 갈등이나 성평등의 이슈를 제외하고 그 격차를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들인데 40대 이상, 특히 50대 이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정책의 취약성이나 그 공정성에 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 자극받고 그 민감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예. 급격한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진짜 5년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갈등 요소가 달라진다는 게 이해가 가거든요. 예. 예를 들어 제가 85년생인데 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기억해 보시면은 예. 거기엔 상당히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리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지금 저보다 어린 세대, 예를 들어 예. 90년대 이상 세대로 가면은 그분들은 또 어릴 때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뭐 반찬을 무슨 뭐 오빠만 주고 나 안 줬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예. 이게 약간 10년 만에 벌어진 변화거든요. 무섭게 빠르게 변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예를 들어 지금의 주류 정치인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부쟁전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좀 득을 본 남성도 있을 것이고 제식 교육 받았던 사람들이죠. 피해를 예. 받던 여성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의 문법 하에서 있던 어떤 이런 성평등의 가치를 지금의 90년대 이상생에 대해 가지고 적용하면은 예. 완전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예. 저는 20대, 30대는 거꾸로 50대, 60대의 그런 어떤 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50대, 60대는 또 거꾸로 20대, 30대의 성평등에 대한 정의나 가치를 인식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 가교 역할을 할 지금 사람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당의 이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예. 어찌 보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경험했던 자기 세대상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예.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정치권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체적 현안으로 좀 들어가 네. 보면 김웅 의원, 유희동 의원 이쪽은 뭐 유승민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개파 활동 아니냐, 초선 의원들이 이제 치고 나오는 게 유승민계가 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최근에 진짜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밖에 안 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예. 지금까지 오래돼온 보수 진영에서의 그 담론입니다. 항상 이제 탄핵과 탄핵 반대 세력으로 있으면은 예. 그 안에서 소위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을 태극기 부대라 통칭하고 그분들이 다 태극기 들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둘로 편의상 구분하면 태극기 부대라 그러고 예. 나머지 하나를 보면 이제 뭐 맨날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거기에 더해서 이준석이 무슨 뭐 같이 뭐 뭘 작전 짠다 이런 식으로 예. 만물 그런 어떤 유승민설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예. 열거된 인사들끼리 또 뭐 이렇게 연계해서 뭘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예. 탄핵 반대했던 분들과 또 탄핵 찬성했던 분들 중에 구분으로 봤을 때 최근에 탄핵 찬성했던 분들의 활동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유승민 의원 역할이 크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는 누구 나올 것 같아요? 중진이나 초선이나 다 포함해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한편에 오르는데 예를 들어 지금 주호영 대표 거론되고 있고요. 뭐 예.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도 PK 기반에서 또 예. 윤영석 의원 같은 분도 있고요. 예. 저는 거기에 뭐 주호영 대표가 약간 지지 기반이 겹치긴 하지만 정진석 의원 같은 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거 외에 이제 김웅 의원도 이제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예. 저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원외에 계신 분들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준석도 나올 수 있고. 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그리고 거기 더해서 저는
당 통합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예. 당 통합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대표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지 않나 그 후보군에. 근데 약간 좀 견제를 하는 겁니까?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먼저 하고 네.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거나 합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사실 당내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빠른 합당을 원합니다. 빠른 합당을 원한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난 다음에 예. 국민의당 측에서 반응을 보면은 공동정부 를 이제 서울시에다 적용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 이야기를 원래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 합당을 하면 공동정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같은 당인데 뭘 공동정부 합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쪽 계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예. 뭐 몫을 좀 떼달라. 서울시에 정무부지사든 뭐든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이든 뭐든. 그게 이제 그런데 예. 소위 말하는 개파로 비춰지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면 같은 당내에서 예. 내 사람을 꽂아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예. 그건 당내 또 다른 이제 갈등 유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 약속과 동거가 동시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는 근데 결혼을 하면 사실 동거에 대한 부분은 예. 뭐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 측에서 예. 합당에 대해서 오히려 안 대표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합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공동정부론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더 깔끔한 답을 내놓는 게 어떠냐. 합당을 언제 진행하느냐.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걸 반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합당보다도요. 예. 안철수 대표 어떤 정치적인 교류 또는 이런 뭐 딜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관계가 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딜을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합당이라는 거는요. 예. 안 대표님도 창당과 합당을 많이 해보셨지만은 예. 지금의 국민의당 정도의 상황에 그러니까 예. 비례의석 3개 있고 지역 조직은 없는 상태의 당이라면요. 예. 오늘 합당하겠다 그러면 내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 합당할게 그냥 들어와 이거군요. 들어오든지 아니 뭐 합당하겠다 그랬으면은 예.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예. 원래 가장 갈등 요소가 큰 것이 예. 만약 국민의당이 과거처럼 지역 조직이 살아있는 당이면은 합쳤을 때 누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신이 하느냐 국민의당 출신이냐 지역위원장을 예. 뭐 이런 게 제일 이제 갈등 요소거든요. 그랬죠. 예. 아니면 예전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쳤을 때처럼 예. 당직을 뭐 1대1로 배분하자. 그렇죠. 뭐 이런 것이 가장 갈등 요소인데 지금 국민의당의 당세를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딱히 뭐 협상 과정에 난항이 있을 거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이고 예. 저는 그게 이제 좀 다소 이제 저희 국민의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예. 이 상황이 좀 늦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합당을 하면 뭐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저는 예. 제가 이제 뭐 국민의당의 다른 구성원께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예. 안철수 대표가 전력의 99%입니다. 전력의 99%다. 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그 자체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안 대표가 이제 사실 거꾸로 그러면은 만약에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예를 들어 어떤 예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안 대표가 본인의 역할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합쳐가지고 본인이 당 대표의 역할을 하고 싶으시면은 출마를 해라. 전당대회 출마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대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찍 당에 합류해가지고 당원들과 교류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시는 것이 안에서 경쟁해라.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만약 제가 봤을 때 안 대표님이 워낙 지금까지 이력 다 해보셨기 때문에 대표 아니면 대선인데 아니 합당한다고 대표를 그냥 추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건 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도 주자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결국엔 당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빨리빨리 어떤 그런 과정들을 밟아나가는 게 유리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지체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의심이 많은 분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슬슬 제3지대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홍준표 의원 복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명쾌한 게요. 예. 저는 홍준표 대표는 당에서 2번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의 가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때 복당하시는 게 옳다죠 이렇게 봐요. 초선 의원들이 좀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저는 그것도 그런데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최근에 이제 20대 30대 지지층이 편입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홍 대표가 좀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서 젊은 지지층을 좀 이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 대표가 원래 적응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는 그건 우려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홍 대표가 이제 뭐 이건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밖에 계시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랑 갈등을 많이 이제 좀 야기했거든요. 발언도 세게 하시고. 근데 저는 홍준표 대표와 윤상현 의원은 이번에 보궐선거 끝나고 조금은 좀 그래도 멋있다 생각했던 것이 홍 대표도 윤상현 의원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그 전까지 비판을 했지만은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는 깔끔하게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 역할이 컸고 앞으로도 어떤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였습니다.